암호화폐 시장 집단 급락 속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코인 시장의 오르락내리락, 솔라나 생태계의 급변을 살펴보세요. 이데어리움 현물 ETF 둘째 날 성적 부진하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덤프턴, 솔라나 ETF로 다시 한번 대박 터뜨리나요? 솔라나 ETF는 다음 큰 재산의 원천이 될까요? 로보택시 출시 연기, 일론 머스크는 XAI 투자할까요? And investors is don't bet against Elon. 암호화폐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팀, 대선 직전 암호화폐 태도 변화를 보일까요?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평가하고 24시간 동안의 재정 비밀을 해결하세요. 함께 부유해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코인 거래소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기록한 후 미국 주식시장 하락이나 MTGOX의 계속된 상환 영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흔들리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6.4만 달러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2.9%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8.1% 이상 하락하며 한때 3,169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시가순위 상위 10위 내의 다른 토큰들도 거의 전부 하락했으며 유일하게 오르기만 한 건 XRP로 24시간 동안 0.1% 상승했습니다. 스테트는 8.1% 하락하고 도지는 6.5% 하락했으며 BNB는 4.8% 하락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세계 암호화폐 폭탄 청산 금액은 약 2.2억 달러에 이르며 6.2만 명이 상환됐습니다. 롱 포지션은 거의 2억 달러에 달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더리움 실물 ETF가 첫 거래일 10억 달러를 넘기고 난 뒤 둘째 날에는 약 9.51억 달러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뢰펀드 ETH가 약 4.92억 달러 규모로 선두를 차지하며 전체 거래액의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거래 추세를 보면 첫째 날 이더리움 실물 ETF는 순자금 유입 1.0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둘째 날에는 1.53억 달러의 순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외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내부 자금이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전 비트코인 실물 ETF가 승인된 후 1개월 동안의 흔들림과 하락 추세에 부합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현금화 감정이 나쁘게 작용하고 둘째, 그레이스케일 선물 ETF가 실물 ETF로 전환된 후 이윤 성취를 위해 탈출하는 현상. 셋째, 최근 목동보상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외부 자금이 제한적으로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3주 동안의 흔들림과 하락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판매 압력이 약화된 후 외부 자금이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이더리움 실물 ETF의 일정 비율을 할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시장에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 쌍매매 코인의 총 시가는 지난 7일 동안 급격히 상승하여 어제까지 9.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가 개세계에서 MEW는 지난주 동안 가장 크게 상승하여 82% 상승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1.4% 상승했습니다. 슈퍼차드, 기가도 이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지난주 동안 45.5% 상승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9%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솔라나 매매 코인 도그파트 WIF는 지난주 동안 21.5% 상승하여 시가총액이 25.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WIF가 솔라나 매매 코인 시장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라나 매매 코인의 성과는 투자자의 강렬한 감정을 반영하며 체인상의 활동이 급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단순히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개발 활동과 실제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최근 24시간 동안 가장 돈과 가까운 코인, 체인, 광산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에터리움 현물 ETF는 상장 첫날 총 거래 금액이 11.12억 달러에 이르며 순유입은 1.078억 달러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EHT를 제외한 실제 거래량은 6.429억 달러이며 순유입은 5.019억 달러였습니다. 비록 이 숫자가 비트코인 ETF의 첫날 46억 달러의 화려한 기록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에터리움 ETF가 둘째 날 성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순유출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에터리움 현물 ETF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페트는 비트코인 ETF 첫날과 비교해 에터리움 ETF의 거래량이 약 24%에 해당하고 유입량은 16.5%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는 매우 안정적인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윗의 고급 분석가 후안 런도 에터리움 ETF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설명했으며 에터리움의 수요가 예상을 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OKX의 글로벌 비즈니스 디렉터 레닉스 라인은 에터리움 ETF의 승인과 출시가 SEC가 에터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마켓캡의 연구 책임자 앨리스 류이도 에터리움 ETF가 이미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3-5개월 동안 기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ETF 발행 첫날 거래량이 100만 달러를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에터리움 가격은 최근 조정을 겪었지만 올해 초부터 약 50% 상승하여 강력한 시장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에터리움 ETF의 초기 거래 성공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과 주류 금융 제품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암호 자산이 전통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수용률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에터리움 가격의 정체는 일시적인 시장 반응일 뿐이며 에터리움의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규제 기관의 승인은 기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에터리움 ETF로의 길을 찾는데 희망의 묘목과 씨앗을 남길 것입니다. 근본 기대되는 이더리움 ETF는 어제 공식적으로 선보였으며 상장 첫 시간에 거래량이 3억 달러를 기록하며 첫날 거래량은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매우 눈에 띄며 사람들은 언제나 재산을 발굴할 기회를 찾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프랭클린 덤프턴은 그의 성과가 탁월하며 미국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 발행 회사 중 하나로 새로운 현물 암호화폐 ETF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 탐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어제 그의 현물 이더리움 ETF EZT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 상장되었으며 동일한 날에 그는 솔라나 ETF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음번 수익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덤프턴은 어제 솔라나 SOL ETF에 대한 잠재적 발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X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더욱 흥미로운 중요한 발전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암호화폐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이 글 아래에서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솔라나는 넓은 응용 분야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으며 기술 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처리 단일 코어 아키텍처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2024년 6월 바넥이 제출한 바넥 솔라나 트러스트 신청 이후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미올 쉐어스를 포함한 다른 경쟁자들도 차례로 미국 SEC에 솔라나 ETF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The ETH and SOL assets at this point are fundamentally the same, that no single entity controls more than 20% of the Solana outstanding, nor can they halt the chain unilaterally. And so this SOL asset is, a utility commodity that gives access to the second largest open source app store. And we're optimistic that over time the regulator will approve these products. 솔라나 ETF의 출시 시점에 대해 에릭 발추나트라는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첫 번째 솔라나 ETF의 현물 신청이 2025년 3월 중순쯤에 SEC의 최종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ETF가 허가받는 것은 비트코인 ETF가 허가받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조치는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향후 다양한 기타 가상화폐 ETF가 허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솔라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음 선택지이며 암호화폐 시장 메이커 GSR 마켓스는 솔라나 ETF의 출시가 SOL의 가격을 9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하게 솔라나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프랭클린 덤프턴은 솔라나 ETF를 그가 선보인 세 번째 현물 암호화폐 ETF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폭락, 일론 머스크는 XAI로 역전 가능할까요? 암호화폐에 주목하며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카말라 해리스 팀의 노력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퇴임 후 부통령에서 대선 경쟁선으로 카말라 해리스를 밀어올린 이후 중문명으로는 하진리라고도 불리는 해리스는 미국 정치계에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소라나 체인상에서 비공식적인 카말라 해리스 메멘토인 카마는 지난 3개월 동안 10,000% 이상 급등했습니다. 3월 말에는 카마의 시가는 1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카마는 TRM프를 추월하기 위해 15%의 차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TRMP의 시가는 1.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현재 카마의 시가는 3,800만 달러에 달하며 더욱 확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부통령 해리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는데 과거 해리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 아마도 그녀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명의 대형 인물이 그녀를 대신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애호가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큐버는 현재 미국 민주당 후보인 현직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고문진을 받아 암호화폐에 관한 여러 질문에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리스가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더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큐버는 추가로 그가 다른 산업 리더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리더들은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기술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옹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큐버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억만장자이자 NBA 다라스 매버릭스의 주인입니다. 그는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로 유명하며 최근 인터뷰에서 매일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고 밝혔으며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통령을 대변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팀이 이렇게 빠르게 암호화폐에 회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정치 기부로 받아들이면서 자주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를 이기려면 해리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중요한 주제를 선거민의 중심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국 선거인과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의 입장 변화에 경계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OK 엑스프레스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크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코인베이스가 토큰화 통화 시장 기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에이펙스 그룹과 협력하여 이 기금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알테일 테크놀로지의 X 플랫폼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텍스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가정용 채굴 장비가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이 장비는 10분마다 10억 분의 1의 확률로 블록을 채굴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한 개의 블록을 채굴하여 약 20.6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블라스트상의 수익 공유 프로토콜 모노스와피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해당 풀에 유동성을 추가하거나 예치하지 말라고 안내하며 이미 예치한 자산이 있다면 즉시 인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팀은 현재 이 공격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라나 생태계의 무허가 저축 계좌 소랜드가 세이버로 이름을 변경하고 분산형 안정화폐 프로토콜 SUSD와 에솔의 유동성 공급 토큰 세이브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매매 초인을 공매할 수 있는 플랫폼 덤피도티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젝티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익 안정화폐 프로토콜인 마운틴 프로토콜이 인젝티브 생태계에 상장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젝티브 생태계의 첫 번째 네이티브 수익 안정화폐 USDM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엇 플랫폼스가 경쟁자인 비트코인 채굴업체 블록미닝을 인수한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전력 공급을 다양화하고 전력 생산 능력을 디기로바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딘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